안녕하세요. 강원지구과학교사연구의 김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축정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적혀있는 EQ6 가대를 중심으로 라는 곳에 나오는 EQ6는 스카이워처사에서 나오는 가대인데요. 주변 학교들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가대라서 이 가대를 가지고 어떻게 극축을 맞추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축망원경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숨어 있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적도위를 설치하고 나면 적도위의 아래쪽 부분 뚜껑을 열면 이렇게 극축망원경이라는 게 숨어 있고요. 위쪽에 있는 보호캡도 제거하면 이 극축망원경을 통해서 북극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축망원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극축망원경에는 파인더처럼 극축 조절을 도와주는 무언가가 그려져 있어요. 극망의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제조사별로 약간씩 다른 모양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어디가 극축인지를 알려주는 정보와 그 다음 북극성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극축이 무엇이고 극축을 왜 맞춰야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구는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측을 할 때도 별을 따라가거나 별을 찾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구의 자전축과 극축을 일치시켜주면 망원경도 똑같이 망원경에 있는 극축에 따라서 회전을 하면 지구가 자전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극축이라는 걸 맞추고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극축망원경의 극망을 살펴보시면 가운데가 극축이고요. 극축 주변으로 북극성이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만 볼 때는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극축을 중심으로 눈에 띄진 않지만 극축을 중심으로 꽤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북극성의 위치를 가지고 극축을 맞추겠습니다. 극축을 맞추는 이유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관측을 하고 있을 때 극축을 정밀하게 맞추지 않으면 대상이 움직입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스텔라리움을 통해서 2000mm 저희 학교에 있는 망원경과 14mm의 아이피스를 꽂았을 때 시야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봤어요. 시야각이 0.35도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 밤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는 1시간에 15도씩 움직여요. 24시간 동안 지구가 360도 공전하기 때문에 1시간에 15도 움직이고 1도 움직이는 데는 4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2분 동안에는 그러면 절반만큼인 0.5도 정도 움직이겠죠? 네, 우리가 지금 이 망원경, 여기 왼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 시야각이 동그란 우리 눈으로 봤을 때의 이 시야가 0.35도 정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있던 대상물이 바깥으로 이동하는 데는 그 절반인 한 0.2도가 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0.5도를 움직이니까 한 몇십 초만 지나도 0.35도 움직이는데 80초니까 가운데 있는 대상이 밖을 벗어나는 데는 한 3, 40초면 대상이 움직여 버립니다. 따라서 전원을 연결하고 추적 장치를 설정을 해서 지구 자전 속도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설정을 하지만 극축이 잘 맞지 않으면 이 역시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대상을 움직이지 않고 꾸준히 관측하기 위해서도 극축을 맞춰야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고투 기능이라는 걸 써야 합니다. 저희가 대상을 찾을 때 그냥 손으로 직접 찾을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적도위에는 키패드가 있고 대상 목록들이 들어가 있어서 특정한 목록으로 움직여라 라고 설정을 하면 망원경이 자동으로 대상을 찾아주는데요. 그런 기능을 고투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투 기능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대상물을 잘 찾기 위해서 극축을 잘 맞추어 줘야지만 망원경이 대상물을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극축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노출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 사진은 양구고등학교에 계신 이승호 선생님께서 찍으신 사진을 주셔서 제가 여기에 실었는데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와 가까운 이웃 은하라고 불리는 안드로메다 은하 사진을 찍은 거예요. 얼마만큼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저희가 찰칵찰칵 노출이라는 걸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얘는 4분간 노출을 줘서 찍은 사진입니다. 4분 동안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그 약한 빛을 받아들여서 조금 이미지 처리를 해서 만든 사진인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노출을 줘서 촬영을 하려면 그 시간 동안 정교하게 망원경이 움직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장노출을 하기 위해서도 극축 정렬을 잘 해야 해요. 네, 그러면 극축 정렬을 할 때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먼저 날짜와 시간을 저희가 고려해야 합니다. 왼쪽 그림이 스텔라리움에서 보이는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여기 파란색의 점이 모여 있는 곳, 여기가 바로 지구의 자전축인 극축이고요. 이 극축과 조금 떨어진 곳에 폴라리스라고 하는 북극성이 위치합니다. 이 북극성도 시간에 따라서 그 다음 날짜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별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별들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알고 있는 별들과 저희가 남쪽을 바라보는 것과 반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북극성은 시간당 15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북극성이 1시간이 지나면 이 한 칸이 지금 15도예요. 다음 칸으로 이동하고 다음 칸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간에 북극성이 극축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북극성을 통해서 극축을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간을 고려해야 되고요. 날짜는 왜 고려해야 되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더 작은 사진은 지금 여기 보이는 목동자리라고 하는 별자리가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림이에요. 지금 15일 간격으로 사진을 표현을 한 건데 점점 더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에 촬영을 해도, 같은 시각으로 표현을 해도 매일매일 조금씩 별이 1도씩 빨리 뜨기 때문에 15일이 지나면 15도만큼 더 아래로 이동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자전에서 움직이는 방향과 공전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만약 이 폴라리스도 같은 시각에 15일이 지나면 똑같이 1시간 지난 것처럼 한 칸만큼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함께 고려해서 극축에 대해서 북극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스텔라리움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2021년 11월 30일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저녁 6시로 설정을 했는데 확대를 조금 더 해보면 네, 여기에 지금 요 라인에 지금 북극성이 위치하고 있죠. 얘를 시간을 1시간 더 지나면 바로 다음 칸으로 이동하고 1시간 더 지나면 다음 칸으로 이동하고 1시간 더 지나면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날짜를 이번엔 그럼 바꿔볼게요. 11월 30일이니까 12월 15일로 15일 정도 지나면 이전보다 한 칸 더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일로 바꾸면 아마 여기 있는 이 칸에서 그 옆 칸으로 이동할 거예요. 얘를 15를 3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한 칸 더 이동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극축에 대해서 북극성이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극축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북극성이 극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극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고려해 줘야 될 게 이번에는 경도 보정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PPT가 막 넘어가네요. 네, 시간을 아까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간을 더 정확히 고려하기 위해서 경도를 보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금 135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시차가 안 나고 중국과는 120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 동경 120도의 시간을 쓰고 있는 중국과는 1시간의 시차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경도는 제가 있는 강릉을 기준으로 하면 128도예요. 여기는 128도인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일본의 135도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시간은 같지만 천체의 위치는 다르겠죠. 무슨 소리냐?
일본에서 6시에 해가 딱 떴다고 하면 저희도 똑같이 6시지만 아직 해가 안 뜬 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일본보다 135도의 동경보다 실제 위치는 7도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7도만큼 지구가 더 자전을 해야지만 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시간을 그렇다고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나누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각각 타임존을 정해서 우리는 135도에 플러스 9의 타임존을 정해서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실제 위치한 지역의 경도의 차이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북극성의 위치를 맞췄지만 그 북극성이 그만큼 안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게 경도 보정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를 보정을 해주면 두 가지 설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디에 북극성이 위치하는지를 확인해서 그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 북극성을 넣어주면 극축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극축 설정하는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제 망원경으로 극축 맞추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망원경의 적경축과 극축을 일치시키는 작업인데요. 여기 망원경 뒤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극축 망원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극축 망원경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실제 밤하늘이랑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카시오페아가 있고 왼쪽에 북두칠성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망원경을 세팅하고 극축 망원경을 살펴보시는데 화면 그 북극성이 북쪽 하늘에 있는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앞쪽에 있는 적경축을 저기축을 90도 돌려보시면 여기 숨겨져 있는 이렇게 구멍이 보입니다. 이렇게 막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요. 이렇게 돌려서 앞이 뚫리게 만들어 주시고 극축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경도 보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태백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태백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앱을 통해서 경도를 확인해 보니까 경도가 128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35도의 시간과는 서쪽으로 7도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있는 하얀색의 이 인덱스 마크와 여기 있는 7도 한 칸이 지금 5도죠. 5도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현재 시간과 경도가 달라 생기는 즉 경도를 보정해 주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얘를 직접 돌리는 게 아니라 적경축을 돌려서 맞춰 주셔야 해요. 그래서 경도 보정을 했으니 이제는 날짜를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월부터 2월, 3월 월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촬영하는 오늘은 9월 4일입니다.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8월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8월은 조금 더 넓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9월은 30일까지 있어서 똑같이 좁게 표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일씩 표시가 이렇게 3칸 되어 있고 한 칸이 이틀이 되니까 오늘은 9월 4일이어서 두 칸 정도 이동해서 네, 클램프를 잠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짜까지 맞췄으면 이제 위쪽에는 시간 밴드를 활용해서 시간을 맞춰줘야 해요. 나사를 살짝 풀어주면 이 시간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요. 먼저 0에다가 여기 있는 표시와 일치하게 한 다음 살짝 돌려서 고정을 합니다. 위에 두 줄로 숫자가 써 있는 거는 북반구 사용하는 시간, 아래쪽에 있는 것은 남반구에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밤 11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23시 30분으로 여기가 23시고 한 칸씩 이만큼이면 30분 23시 30분으로 맞추고 클램프를 조여주면 지금 현재 밤하늘에서의 극축과 북극성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극망으로 보시면 그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북극성이 있어야 할 곳에 북극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망원경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축을 사용하는데 먼저 옆에 있는 축 오른쪽과 왼쪽을 풀고 조이면 오른쪽 방향을 조이면 이 망원경이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왼쪽에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시키시려면 이렇게 오른쪽을 조이고 오른쪽을 조여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빡빡해서 안 돌아갈 때는 왼쪽을 살짝 풀어주시면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위아래를 움직일 때는 여기 앞뒤에 있는 축을 돌려서 만들어주시는 위치를 옮겨주시는데요. 뒤쪽에 있는 축을 조이면 망원경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도입시키시면 북극성의 위치를 여기 있는 두 개의 축을 활용하셔서 북극성을 해당 위치로 옮겨주시죠. 네, 이렇게 EQ6 적도위를 통해서 극축 정렬하는 것들을 공부해 봤고요. 영상에서 극축 망원경을 통해서 봤을 때 똑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뒤집어져서 보이고요. 망원경과 같으니까 그 극망에 보이는 별자리가 같은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축 정렬하는 걸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가 경도 보정을 먼저 합니다. 날짜환, 동그란 작은 것들을 돌려가지고 보정할 값, 실제 시간과 위치한 경도의 차이겠죠. 저희는 7도만큼을 보정하고 그 값을 인덱스 마크와 일치시켜 주고요. 두 번째는 날짜를 맞춥니다. 이제부터는 그 환을 돌리면 안 돼요. 적경 축 자체를 돌려서 관측하는 날짜, 한 칸이 이틀이고 31일이 있을 때는 좀 넓게 나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맞춰주시고요. 세 번째는 위로 올라가서 시간 한의 고정 나사를 풉니다. 나사를 살짝 풀어서 0시에 기준을 맞춰 놓은 다음에 얘를 다시 고정하고 이번에는 저기 축을 회전시켜서 관측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극축 정렬이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지만 또 익숙해지면 점점 더 잘할 수 있고 극축을 잘 정렬하면 나머지 관측을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많이 연습하셔서 즐겁게 관측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지구과학교사 연구의 김경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